그렇죠. 페이지 202. 현숙기 라비스 202. 자, 제목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고 A 파트 나온 것이 화석. 화석 나와서. 자, 화석이 뭐냐면 화석은 그 지질시대 다시 말하면 이제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이 유해한 흔적. 좀 크게 하죠. 너무 조그마한.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생물들이 유해한 흔적이 그것이고 화석이에요. 화석. 그렇죠? 그 참고로 그 지질시대가 뭐냐면은 얘는 오늘 그 지구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고 지질시대. 예전에 보면 지질시대의 경우는 과거에는 보면 이제 지구 탄생부터가 아니고 지구에서 그 암흑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그때부터 인류가 있기 전까지 그 1만 년 전까지 그때 하고 지질시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좀 더 넓게 해요. 생물의 유해한 흔적이다 보니까 뼈 같은 거, 뼈 같은 건 당연히 화석이고 그리고 저 흔적이라면 산 그 모습이야. 어떤 그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발자국 또는 뭐 배설물 또는 뭐 알 전부 다 그 화석이다. 그렇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이용은 뻔합니다. 가장 크게 이용되는 것이 뭐냐면 지질시대의 구분. 우리가 보면 이제 선캄브레 세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친생대 나는 기준 전부 다 화석이야. 생물계의 큰 변화로 하는 거. 또는 뭐 어떤 뭐 환경 생물들 또는 수육분포, 육지나 바다의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 화석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화석은 무조건 생물이 죽으면 화석이 전부 다 돼? 아닙니다 이게. 화석이 딱 되려고 하면 일단 그 뭐 다 알겠지만 화석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룡 뼈. 자 문제 공룡은 털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확실해? 있죠. 약간 매끈매끈한 가죽. 진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동물들에 대한 뼈만 그 어떤 뭐 생물학자고 딱 주어지고 이 동물은 어떤 모습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잘 못 맞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의 그 동물들 뼈 구조만 딱 주어지고 이 동물은 어떤 모습인지 맞추라고 하면 못한답니다. 예를 들면 그 고래뼈만 딱 주어지고 문제 안 알려주고 얘는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라면 지금 고래의 모습이랑 달리는 모습으로 한다고. 또 보면 우리 코끼리는 코가 포인트야. 근데 코 속에는 뼈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코끼리 딱 그 뼈가 딱 주어지고 코끼리 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그 맞추려고 하면 코끼리 그 코다리 그거 못해. 우리가 그 공룡 뼈라고 하면 실제 그 공룡이 뭔지 몰라. 단지 그 단단한 부분이 뼈이다 보니까 뼈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거 있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화석이 되려고 하면은 그 생물체에 보면 단단한 것이 있어야 돼. 우리 예를 들면 그 뼈 같은 거 있어야 돼. 아니면 식물 경우는 어떤 그 인맥 그런 것들 있어야 돼. 그럴 때 그나마 화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러면 화석이 되려고 하면 단단한 것이 있어야 돼. 또 그 무조건 묻힌다라고 하면 땅에 묻히면 무조건 화석이 전부 다 돼. 또 그 중에서 일부만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많이 묻혀야지만 화석이 좀 잘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살았던 그 생물들이 종이, 그러니까 수가 많아야 돼. 그 객수가 많아야 돼. 됐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 고생대의 대표하는 화석이 삼연충인데 삼연충이라고 하면 이제 고생대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산 거야. 많이 살다 보니까 화석도 많이 남아지니까 화석도 많이 있어요. 또 있다. 끝난 거 아닙니다. 화석이 딱 되려고 하면 일단 땅에 빨리 묻혀야 돼. 땅에 빨리 안 묻히면은 다른 동물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 아니면 다 썩어버려. 썩어버리면 아무거 없습니다. 빨리 묻혀야지만 안 썩고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거야. 네. 또 있다. 뼈도 썩어요. 뭐 그냥 놔두면 다 썩죠. 뭐 사람도 보면 이제 뭐 죽어서 이제 그 매장하면 다 썩고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화석이 되는 경우는 약간 특별하게 좀 약간 다른 모습도 된 것뿐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 단단한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빨리 묻혀야 되고 또 개체수도 많아야 돼. 또 뭐냐면 화석이라면은 그 예를 들어 공룡뼈 화석이라면 그 공룡뼈 그 성분이 아니면 공룡뼈 화석 그 성분이
실제 그 공룡이 성분과 다 똑같을까? 아니야, 달라. 그것이 뭐냐면 공룡뼈 화석이라면 공룡뼈 그 모습으로 화석이 된 거야. 그 모습 그대로 아니면 그 모습 틀로 된 거. 그것이 이제 화석이 된 건데 그렇게 되면 화석화 작용 받아야 돼. 이제 화석이 되는 작용 받아야지만 화석이 되고 아니면 화석 안 됩니다. 또 있다. 그냥 기껏 해가지고 이제 단단한 것도 있고 개체수도 많고 빨리 묻히고 또 화석이 되었어. 화석화 작용 받아서 화석이 되었어. 근데 지진 또는 화산활동 마그마가 다 지나가 갑자기. 그럼 어떻게 돼? 안녕 하는 거죠. 어떤 그 지각변동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화석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좀 해야지만 그나마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화석이 우리 책 보면은 여기 플러스 강의 1번 나와요. 그렇죠? 플러스 강의 1번 나오니까 그거 보고 참고를 하면 되고 나왔으면 되죠. 지질대로요. 지질대. 자, 지질대에는 말 그대로 지구 역사에 대한 그 시대를 말하는 건데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지질시대고 그리고 지질시대 구분할 때 가장 큰 것이 선캄브리 시대 그리고 고중신 총 3가지예요. 아니면 총 4가지. 그래서 선캄브리 시대 그리고 고중신 총 4가지다. 오늘 목요일이지? 목요일. 자, 참고로 이제 이것은 캄보리아라고 하는 그 시대 그 앞에 이름이 선, 통일로 한자어, 한자어다. 선 영어 아니야, 친구로. 그래서 캄보디아 시대 앞에 했으니까 이름이 선 캄보디아 시대 이렇게 말해. 어떤 너네 그 고2 때 그 선택 과목 어떤 거 하는 거? 지구? 그냥 지금 앞에 지금 방학이지? 네. 그 결정하지 않는 거지. 수요조사만 하고. 그때 처음에 1차 조사 때 보면 이제 지구가 앞에다 손. 생명. 물리, 화학, 일단 자신의 성향이 이제 이과다 손, 이과. 1, 0, 자신의 성향이 문과다, 문과. 아까 뒷과가 아직은 일단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참고로 이제 이과는 역시 생지. 꼭 지구화학을 해야 돼요? 15분인가? 일단 물리랑 화학을 해서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화학이랑 생명은 그럼 또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생지 가는데 막 생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해봤자 내신이야. 수능 문제 해봤자 수능 문제도 어차피 본인이 열심히 하면 돼. 본인이 나오는 문제 해봤자 거의 비슷하거든.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문제 뭐 경시대 문제도 아니고 경시대 문제로 나오면 좀 밀릴 수 있지.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내신 또는 뭐 모의고사 그런 문제다 보니까 좀 더 노력하면서 좀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점수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 물리랑 화학을 아예 포기하면 또 안 되고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 아무튼 이제 과목 선택해서 잠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 나오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누는데 나누는 기준은 크게 2가지야. 어떤 것이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 아니면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 생물계의 큰 변화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뭐 살고 갑자기 대멸종. 대표적인 뭐냐면 공룡. 자, 공룡 어디서 나게? 공룡이 사는 시기 언제일까? 중생대. 얘나. 자, 고생대 때 공룡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공룡이 뭐냐면 대형 파충류인데 네. 그 대형 파충류 말고 그냥 그 일반 파충류가 처음 나온 시기는 고생대 많이 나와. 근데 번성한 시대는 그 다음 시대. 오케이? 아무튼 뭐 생물계의 큰 변화를 우리가 이런 지질에 좀 더 구분하는 거야. 또 있다. 그래서 생물계의 큰 변화는 또 뭐냐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 그것이 뭐냐면 이름은 부정함. 오케이? 그래서 부정함 좀 우리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페이지 여기가 저기 202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또는 203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우리가 부정함이 생성되는 과정을 좀 써야 돼요. 네. 쓸 건데 한
그림 좀 그려서 할 거니까 이만큼 이만큼 정도 분량은 써야 돼. 좀 6단계 되나? 아마 거의 그래. 그림은 그래서 할 거니까 일단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쓰면 돼요. 그냥. 제목은 부정합 생성 가져가자. 제목은 부정합 생성하고. 그리고 자 먼저 1단계. 1단계는 해수면 아래 그 퇴적. 됐나? 퇴적. 그래서 바닷물 아래서 레드 다 써야 돼. 네. 써야 되는데 일단 이제 2만원 쭉 다 쓸 거. 가능한 한 줄로 없어요. 한 줄로. 제일 위에다. 내가 희망 많은 데가 어디냐면 저기 202페이지 제일 위에. 짧다. 위에다. 네. 아 맞다. 참고로 부정합 뭐예요? 부정합이 반대가 뭐냐면 정합이야. 정합은 지층이 쌓일 때 쭉 쌓여. 계속 쌓여. 이것이 정합이고 부정합은 쌓이다가 안 쌓여. 한참 뒤도 쌓여. 이것이 부정합. 정합은 쭉 다 쌓이는 모습이라면 정합은 부정합은 쌓이다가 안 쌓이다 다시 또 쌓이고 그런 거. 이것이 부정합이야. 되나? 그 부정합의 그 생성 과정을 지금 할 거. 그다 중요. 그래서 보면 제일 좀 퇴적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땅 위로 올라오는 융기. 융기라면 한 포인트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땅에 올라오는 거. 융기. 바닥을 해주면 융기. 저 밑에 것도 그려야 돼요. 이거 융기라고 하면 그 물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여기다 융기. 저게 땅이에요? 해수면. 아. 해수면 밑에서 물가 퇴적돼. 해수면 왜 한 거냐면 퇴적이 되려고 하면 이제 퇴적물이 와야 돼. 그 퇴적물들 운반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물과 공기, 물과 바람. 근데 바람보다는 주로 물에 대한 운반이 더 많아요. 저 네모는 뭐예요? 네모가 지층 쌓이고 퇴적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근데 융기한 다음 그다음 뭐냐면 얘는 그 해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 주로 퇴적보다는 깎이는 침식. 다음에 해수면이고 깎여요. 침식. 되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해수면 아래로 내려오는 침강. 침식과 침강 다르다. 침식이 뭐야? 깎이는 거. 침강은 내려가는 거, 하강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또 물 속이니까 어떻게 돼 이거? 다시 좀 쌓입니다. 쌓이는데 이거 위로도 쌓이게 돼. 쌓인다. 이것이 그 퇴적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부정합이에요. 저게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처음 쌓이다가 안 쌓이고 다시 또 쌓이는 거. 그래서 땅이 물 위로 올라오고 다시 또 물이 다시 또 내려갈 때 그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려요. 하루 이틀 아니고 엄청 많이 걸려요. 또 퇴적인데 이때가 부정합 생성이다. 부정합 생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부정합 생성된 장소가 어디야? 바다 아래 해수면. 물속인데 부정합을 발견하려고 일부러 잠수를 할까? 아니요. 잠수는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 그 지질학자 보면 잘 보면 그 패션이 반바지에다가 옷에다가 주머니 많이 달린 조끼 그리고 이제 창 넓은 모자 그리고 지팡이 같은 거 그거 끝이야. 딱 봐도 돈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하는 것이 어려워. 그리고 부정합을 이제 발견하려고 잠수할 때 잠수한 깊이는 1m? 2m? 아니겠죠? 더 깊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힘들어. 그리고 이제 밑에 잠수할수록 앞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잠수를 일부러 해서 이제 부정합 발견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육지에 있는 부정합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성된 부정합은 좀 어디야? 그러니까 물속이지? 이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다시 올라와야 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있어요? 마지막. 이것이 부정합 생성이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시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 윤기. 이거 윤기를 해야지만 부정합 발견이야. 되나? 원래 그 말 알려줄래? 이거 부정합 발견이다. 발견. 되신가? 네. 그래서 부정합 발견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윤기가 두 번. 그리고 침강은 최소한 한 번이야. 중요한 거. 그래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합이 발견돼. 아, 부정합 생성은 윤기 최소한 윤기 한 번에 침강 한 번. 최소한 윤기 한 번에 또한 최소한 윤기 말고다. 부정합 생성되려고 하면 최소한 윤기 한 번, 그리고 최소한 침강도 한 번. 근데 부정합이 발견되려고 하면 최소한 윤기는 두 번, 그리고 침강 한 번이다. 그래서 생성과 그리고 발견 좀 달라요, 이게. 이 내용이 나중에 너네가 그 고2 때 지옥하면 그때 또 나와. 물론 고1 때도 좀 강한 건 나오니까 좀 봐야 돼. 그래서 부정합이 발견되려고 하면 최소한 침강, 최소한 윤기는 두 번 해야 돼. 왜 최소한이라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그 물, 수심 밑에 있는 땅이 올라올 때 한 번 쭉 올라와? 이것은 안 될 거예요.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다, 다시 또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가다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윤기가 한 번 있어야 돼. 확실하게. 최소한. 그리고 최소한 침강도 한 번 있어야 돼. 근데 좀 내려가 다시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가 다시 또 올라가다 하다 다시 또 내려가는 거. 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달라요. 이해가 나는 거?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 부정합 위랑 아래랑 서로 간에 시간 차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만 년, 2천만 년 더 이상 뭐몇 억 년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구 나이가 46억이야. 그 나이에서 몇 억 년이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위아래 서로 간의 차이, 그 다음 또 부정합은 이거 경계, 이것이 이를 부정합면. 부정합면이고, 그래서 부정합면 경계로 해서 보면은 만약 이 부정합이 어떤 뒤집어지는 역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역전이 없으면 부정합면 위에 큰 입자가 생겨. 되나? 그래서 부정합면 위에 큰 입자가 있는데 이거 입자에 있는 이 부분 이름이 뭐냐면 이 부분이 기저여감 이렇게 말해. 기저여감이다. 저도 써야 그래야 돼요? 뭐 그래. 그래서 부정하면 위에 기저감이 있으면은 이 부정합은 역전된 것이 아니다. 곧 뒤집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그 땅도 어떻게 하다 보면 뒤집어져 이게. 얘는 이제 그렇게 뒤집어진 땅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기저여감. 얘는 여감은 되게 자갈처럼 보여. 입자가 큰 거. 기저라는 말은 뭐냐면 바닥이다. 바닥. 그런 뜻이야 여기 바닥.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지층에서 바닥. 응? 바닥에 있는 그 여감층. 그 기저라는 말 뭐냐면 바닥 아래. 그 한자예요. 한자. 최저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정합 생성 과정인데 이런 거 부정합으로도 그 질세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계의 큰 변화 아니면 부정합이 그 모습으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질세를 구분하는데 그 두 가지에서 더 메인이 뭐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다. 생물계의 큰 변화가 메인이고 그리고 부정합은 서브고. 우리가 이런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전부 다 이제 생물에 대한 그 이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계의 큰 변화가 가장 크고 나타나요. 질문. 자, 뭐 시계 나오나요? 나오고 9분 이제 9분이고 그래서 고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성컴플렉스 때 보면은 가장 긴 시기다. 가장 긴 시기지만 분석은 거의 없다. 이유가 뭐냐면 그 성컴플렉스 때 이때 최초의 생명체 나오게 돼. 최초의 생명체 나오는데 그 최초의 생명체 해봤자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다 보니까 뭐 화석이 될 거면 뭐가 없어 그냥.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이제 긴 시기다 보니까 가장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지각 변동 안 받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상가필 때 그 많이 화성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부터 지진 또는 화산 생겨서 이제 화성이 없어지면 없는 거죠. 그런 거니까 되게 긴 시기다 보니까 지각 변동 많이 받아서 아마 화성이 없을 거다. 이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리스 구분하는 건데 보자 이거 여기 있는 거 여기 나온다. 자 그리고 총 이제 5개의 지층이 있고 이거 통해서 총 이제 크게 2개 분류 구분할 때 2개의 시대로 분류할 때 그때 그 어느 지층 사이로 분류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 보자. 먼저 보자. 총 A부터 G까지 총 7개의 그 생명체가 있고 그 A 생명체 A 경우는 가 지층이 만들기 전부터 그 마가 있기 전까지 살았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B 생물체 경우는 나 지층이 만들어질 때부터 다까지 살았고, 그다음에 C는 다 지층이 만들어질 때부터 마까지, 그리고 그 D는 라 있는 지층 이때만 있고, 그다음에 D가 있고, 다음에 E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있고, 다음에 F는 처음부터 다 지금까지 있고, 다음에 G는 라 지층부터 마 지층까지 있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자 가나 두 지층 사이에 여기 사이에서의 생물계의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B가 나온다. 아, B가 나오죠? 나머지 없죠? 네. 다음에 다 사이에서는 생물계의 변화자 C가 생겨. C가 생겨요. 나머지 없죠? 네. 다음에 자 다가 사이는 B가 P 없어요. P 없어지고, 그리고 D 나오고, 그리고 F 없어지고 G 생기고, 그죠? 총 4 생물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고, 다음에 라마 사이는 A 없어지고, 그리고 C 없어지고, 네. 나머지 없죠. 라고 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다라 사이가 이 사이가 생물계의 변화가 가장 큰 거예요. 그 4가지 생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큰 거다 보니까 이걸 우리 구분할 때 라마 사이를 경계로 나누면 2개의 어떤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 여기서 부정합이 있다라고 하면 부정합이 그 생성된 시기, 부정합 그 서로 위아래 서로 간에 그 경계되는 부정하면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다란가. 다랑 여기다 똑같아요. 네. 이때 보면 그 생물의 변화 가장 크게 있다 보니까 아무도 서로 간에 위랑 아래 서로 간에 지층이 만들어진 그 시간 간격은 좀 크다는 거. 좀 알려야 돼요. 질문. 그렇죠? 넘어갑니다. 3번. 화석으로 이제 환경 알아내는 방법이 돼. 먼저 화석의 종류가 크게 2가지. 표준 화석이랑 그리고 시상 화석 2가지 나눕니다. 그럼 위에 다 저기다? 네. 네. 지워보겠습니다. 자, 합니다. 이 2가지.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2가지. 2가지인데, 먼저 표준 화석은 그 특정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특정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고 시상 화석이고, 그리고 표준 화석이고, 다음에 특별한 어떤 그 환경 알려주는 화석이 곧 이름이 시상 화석이야. 그래서 표준 화석은 특정 시기 알려주고, 다음에 시상 화석은 그 시대 환경, 시대 상황 알려줘. 라고 할 때, 이 2가지를 구별할 때 보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지금도 살고 있는 거. 네. 지금도 있는 것은 시상 화석. 그리고 지금은 없는 거. 얘는 표준 화석. 오케이? 네. 예를 들면 사면총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갑주어 없어요. 방수준 없고 아무네트 없어요. 공룡은 없어요. 다음에 투표서 없어요. 멤버들 없어요. 지금 없는 거 이게 전부 다 표준 화석. 네. 그래서 화석이 이름 딱 주어지고 지금 없는 것은 표준 화석이고 지금 있는 것은 시상 시상 화석. 이제 2가지 차이점 보면 먼저 표준 화석 문제 되려고 하면은 특정 시기에 딱 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종족이
종족이 그 사는 그 시기가 좀 짧게 있어야 돼. 넓게 쓰면 짧게. 이해 하나? 네. 어휴, 자리가 저 위에 있는 우리. 그리고 지층에서 예를 들면 자, 얘는 표준화석 되게 안 되게 안 되겠죠? 안 돼요. 옛날부터 지금도 다 살고 있는 거니까 얘는 시상화석. 시상화석 되거든. 그리고 표준화석을 가장 적당한 것은 누구 보면 B. A. 얘네 또얘두 가지. 아, 짧은 거. D나 D. 네. 그리고 아니면 B. B 정도. 네. 그 어느 그 특정 시기마다 사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 확실히 더 어느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는 안 돼요. 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니까. 아, G. G도 되겠는데 그게 지금도 있지. 지금도. 아, 네. 지금 없으면 그다음 좀 되겠는데 지금도 있네요. F. F는 그죠? 뭔가. 근데 얘보다 좀 더 길어야 돼. 길다 보니까 약간 애매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표준화석 그리고 시상화석인데 그 표준화석 경우는 약간 외워야 돼. 각 시기별로 어떤 그 화석이 대표적 화석인지 외워야 되는데 해봤자 늘 문제 풀 때마다 뭐 새로운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똑같은 거 나오는 거. 걔네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좀 잘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보자. 사실 그러니까 표준화석 경우는 사는 그 기간이 좀 짧아야 돼. 그리고 시상화석은 길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석은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은 거, 그리고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고 있는 거. 되십니까? 네. 시원이면 자, 우리 여기 좀 끝나고 가면 좀만 더 하고. 그래서 자, 표준화석의 종류 외워야 돼. 먼저 고생대 대표하는 화석은 살려줘. 그리고 밥적으로 전수 중에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중생대 대표하는 총 두 가지. 공룡어 그리고 아모나이트. 그다음에 신생대 대표적인 수는 매거든. 그리고 화폐석이다. 그게 돌이. 화폐석은 물론 화석된 건데 그러니까 식물 같은 거? 식물이요? 동물인가? 식물도 화석 될 수 있어요? 방금. 화폐석이 그 석이 아니에요. 일단 얘는 그 모습은 이만해 크게 이만한데. 근데 마치 동글동글해서 마치 이제 그 동전 모습. 화폐석이야. 그래서 아무튼 어때요? 질문. 그래서 표준화석은 사는 그 기간이 좀 짧아야 돼. 근데 그 사는 기간이라면 한 기체 말고 그 종족이 되는 거. 그 종족이 어느 그 특별 시기에 딱 살고 있어야 돼. 됐나? 네. 그래서 생존 기간이 좀 짧아야 돼요. 그 표준화석 경우는 딱히 환경 크게 없습니다. 뭐 바다면만 바다 유치면 유치는 뿐이고 뭐 유치해서 뭐 산들 그거 딱히 없어. 그래서 표준화석 경우는 분포한 면적은 그냥 넓게. 오케이? 네.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고 또 넓게 사는 거. 이것이 곧 표준화석. 그리고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고 있는 거. 물론 그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는 그 생명체에는 전부 다 시상화석이다. 시상화석은 우리가 그 시대 환경 알려주는데 일단 세 가지 고사리 산업 중에 세 가지 내용이야. 네. 고사리가 살려고 하면은 저 고사리가 전에도 있었고 또한 지금도 있는 거야. 그래서 고사리가 고사리가 어느 곳에 잘 살려면 육지는 그냥 육지보다 약간 습한 육지. 오케이? 그래서 만일 습한 육지가 있다고 하면 고사리가 잘 사는 건데 그럼 과거의 고사리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따뜻하고 약간 습한 육지의 경우는 고사리가 살기 좀 좋은 거다. 그래서 만일 고사리가 발견되면은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은 그 화석이 만들어진 그 시대는 아무래도 약간 좀 따뜻하고 좀 습한 육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 질문. 아무튼 그게 뭐냐면 다시 또 말하지만 중요한 거. 그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고 있는 생물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하나는 어느 환경에서 잘 사는 건지만 좀 잘 보여야 돼. 또 보자. 다음에 산호. 산호 어디 많이 있게? 산호. 바다. 어떤 바다? 따뜻한 바다. 또 깊이는? 얕은. 저희는 산호화산이 발견되면은 물론 여기 있는 그 과거에 그 곳이 약간 뭐 따뜻하고 그 얕은 바다보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시대를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야. 시대 환경. 다음에 조개. 조개 어디서 살게? 조개 사는데. 갯벌. 그 약간 얕은 갯벌. 얕은 갯벌이다 보니까 조개 화산이 발견되면은 얘는 과거의 그곳은 여기 보면 갯벌처럼 된 부분이라 알게 돼. 질문. 아무튼 보면 이제 표준화성은 지금은 없는 거. 다음 시상화성은 지금도 있는 거. 잘 구별하면 돼. 네. 보자. 내거 나와 있겠어. 203페이지. 다시 우리가 화성을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표준화성 우리 시상화성 두 가지. 통해서 표준화성 우리가 어떤 특정 시대 알 수 있고, 다음에 시상화성은 그렇죠. 얘는 그 어떤 시대 환경 알 수 있다. 그것이 화성에 대한 그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고, 두 번째 과거의 수록 분포인데 과거가 어느 지역은 바다인지 아니면 육지인지 그것도 다 똑같이 화성으로 알 수 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네. 그래서 만일 문제 그 멤버드 그 멤버드 사는데 어디일까? 신생. 그러니까 그 환경 사. 바다야 육지야 어디야? 육지. 육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삼면총 사는 데 어디일까? 바다. 바다 물속 그죠? 그러니까 만일 멤버드가 발견되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그 예전에 좀 그냥 육중에는 알 수 있고, 다음에 삼면충 많이 발견되면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바다거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육지 바다 환경을 알 수 있고, 다음에 그죠? 그러면 지층 윤기. 그러니까 지층 윤기도 알 수 있는데 윤기는 뭐 하는 거? 그거 뜨는 거. 어떤 거?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것이 윤기인데, 그러면 우리 화석으로 그 땅이 그 육지 그 침강하지? 침강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 신간이요? 침강. 침강이요? 침강은 그 자체를 잘 몰라. 네. 왜 그러면은 침강이라고 이제 물속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죠? 네. 아무튼 지층 윤기라고 하면은 주로 그 바다 생물이 화석이 저기 산 위에도 발견되는 거. 네. 그것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층 이제 뉴스 보면 위로 올라가고 그 중에 윤기구나 알 수 있어. 되나? 네. 잘 보죠. 뭐였지? 그러면 그 지층이 침강 알 수 있는 거 없는 거? 뭐라고요? 지층이 침강은 알 수 있는 없어요. 건데 알 수 얘는 주로 잘 알 수 없어 이게. 네. 침강이라고 하면 이제 그 땅속에 물속에 들어간 거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하는 게 좀 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달려야 돼. 어떻게 해서 다음에 환경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이제 지층을 알 수 있는 거 해봤자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봐. 그래프. 시상화석이랑 우리 표준화석 두 가지 그래프 이거 나옵니다. 보자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이거. 네. 잘 보이는 거 이거. 얘의 경우는 분포 변동은 좁고 그리고 생명 기간은 길어. 이것이 뭐야? 시상화석. 네. 그래서 시상화석은 지금도 살고 있는 거. 네. 그다음 문제. 지금 그 고사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산호. 있어요. 조개. 있어요. 그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 거야 이게. 얘보자. 이 표준화석 경우는 얘는 분포 면적이 좀 넓어. 그러면 뭐냐면 딱히 뭐 날씨 같은 거 딱히 불어도 뭐 주의 안 받습니다. 그냥. 그리고 생명 기간은 짧다. 그냥? 네. 짧다 보니까 그냥
그 이제 어느 특정 시기마다 있는 거야. 나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저 표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구분한다. 다시 보자. 그래도 시간.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풀고 좀 쉬었답니다. 네. 1번 문제. 자, 지질시대는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생물이 급격한 변화, 즉 화석이 변화로 구분한다. 2번. 그림은 지질시대를 상대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A는 뭘까? A는 캄보디아 시대. 다음에 B는 고생대, C는 중생대, 조금 A는 신대인데. 잘 보면 이제 점점 점점 기간이 더 짧아져. 그래서 상캄보디아 시대 그리고 고중신 이런 모습이야. 네. 그렇죠? 다음 뒤로 이어서 3번 문제. 초전석으로 체험 적방선 표 그리고 시상화수로 적절한 것은 실수요. 첫 번째 거. 특정 시대 표. 특정 시대의 표준화석이고 두 번째 생존 기간이 길고 시상화석. 다음에 고사리 화석 산호 쪽에 시상화석. 질서 구분하는 이용할 수 있는 화석 표. 다음에 사멸종 그 암모니아 화석 메머드 화석. 한 4번 문제. 화학 지층이 만들어진 당시 육정경. 다음은 공룡 육지 되고 산호 바다 안 되고 고사리 육지형도 뭐 되죠 아마. 메머드 되고 사멸종 안 되고 암모니아도 안 되고. 그래서 기억 리을. 해서 이쪽 끝났습니다. 쉬었다.